오? 뭐야 이게? 오, 진짜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5만원 이하의 전자기기를 소개하는 오만 상사입니다. 요즘 전자기기가 너무 비싸져갖고 5만 상사할 아이템이 잘 없어요. 그러던 중 이제 제가 최근에 발견한 한 가지 아이템, 바로 QCY에서 새롭게 나온 헤드폰입니다. QCY T1이 출시되고 엄청나게 흥하고 나서 이후 진짜 월간 QCY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했죠. 저도 처음에는 T1의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후속작도 기대돼서 그것도 모두 사서 이제 리뷰를 하곤 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진짜 월간 QCY가 되니까 진짜 조금씩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 조금씩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나와서 약간은 좀 현타가 오기도 하고, 이거를 소개해서 구독자분들도 사기에 차라리 이 돈을 모으면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QCY 리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QCY에서 제 눈에 사로잡은 제품 이게 제 가격 보고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 헤드폰인데 배송비 포함해서 16,000원이라고? 이거는 참을 수 없지 해서 구입을 했고, 쓰다 보니 이제는 점점 더 많이 유행해서 퍼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이거를 16,000원에 팔며 그만큼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디자인부터 보자면 뭔가 이제 떠올려지지 않나요? 그 소니에서 나온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유명한 제품이죠. WH-1000X 마크4의 카피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크5가 나와서 그때는 완전 풀체인지된 디자인으로 변했지만, 마크4를 그냥 카피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동일하게 생겼어요. 진짜 여기 있는 이제 마크 있잖아요, 요거를 가리면 일반 사람들은 구분하기도 힘들걸요. 심지어 박스도 벗겼습니다. 렌더링 사진을 보면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포인트 색깔도 동일해요. 소니가 금색으로 로고에다가 포인트를 양각으로 만들어 놨는데, QCY는 단가 때문인지 양각이나 음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금색 프린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이 수납을 위해서 접는 것도 비슷해. 소니가 이렇게 접어서 이거를 돌려서 수납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야, 진짜 이것까지 카피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소니는 이렇게 접을 때 어느 정도 프리스타 빈지처럼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QCY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접을 때는 그냥 흐물흐물하게 접히는 모습. 헤어밴드 부분도 소니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 QCY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 예, 이것도 진짜 거의 비슷해요. 에어 쿠션 부분도 이렇게 중간에 둘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나마 QCY가 가격 대비 좋은 점이라면 당연하지만 C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CY는 오른쪽에 버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몰려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제품을 동시에 놓고 비교하자면 QCY가 고급스러움은 전혀 없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소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되지, 여기서 고급감을 바라는 거는 진짜 도둑놈이지, 도둑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QCY H2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 박스에서 뜯자마자 이상한 가죽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어 쿠션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사라지기는 하지만 처음엔 냄새가 굉장히 좀 고약할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헤드폰을 실제로 썼을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착용감, 그리고 밀착력이죠. 왜냐면 이게 밀착이 자연스럽게 잘 돼야만 외부로부터 소음을 많이 차단하게 되고 그만큼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가격 때문인지 QCY H2의 밀착력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보통 헤드폰이라면 온이어나 오버이어나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 오버이어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를 덮으면서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얘는 좀 밀착력이 많이 부족하다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헤드폰인데 약간 오픈형 이어폰에 가까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들은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안경 쓰면서 얘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았고요. 얘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왜 밀착력이 좀 이상한가 생각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헤드폰은 이 장력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적당한 밀착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QCY의 밀착력은 위쪽은 좀 작고 아래쪽에만 장력이 좀 안쪽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윗부분이 좀 많이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밀착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밴드 부분도 이제 조금 특이한데, 소니는 여기 쿠션감이 있거든요. 적당한 탄력을 주면서 머리에 닿았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을 주지만 얘는 탄력이 아예 없어요. 그냥 쑥쑥 꺼져.
쑥쑥 꺼지기 때문에 여기 머리에 닿았을 때도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16,000원에 이거 착용감까지 바라면 좀 도둑놈이긴 하지. 그리고 좋은 점은 얘가 노이즈 캔슬링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되게 가벼웠어요. 저희가 실제로 측정해봤을 때 212g 정도 되었는데 엄청 무겁다고 하는 에어팟 맥스에 비해서 엄청 가벼운 무게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웬만한 몇십만원대 이어폰 헤드폰에서도 잘 지원해주지 않는 멀티포인트를 QCY H2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구입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멀티 페어링,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요즘은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멀티 페어링, 멀티 포인트의 차이가 뭐냐면 멀티 페어링은 기기 하나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각각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1대1로 연결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멀티 포인트는 동시에 두 개의 기기를 연결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블루투스로 핸드폰의 QCY H2 현재 이제 연결을 해뒀고요. 자 여기 지금 TV에서도 QCY H2가 연결되었고 이렇게 노래가 재생되고 있을 때 네, 이렇게 헤드폰에서 TV에 있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게 된다면 제가 지금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전화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는 잠시 일시 정지가 되게 되고 이처럼 두 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해두는 멀티 포인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40mm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밀착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좀 많이 튀어나온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먼저 소니와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음질에 대한 비교는 솔직히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뭐 옳진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생기게 만들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노래를 들었을 때 소니로 들었을 때는 얘는 도입부부터 기타 소리, 보컬, 베이스까지 명확하게 들리는 소리를 들려줬고 심지어 기타의 코드를 바꿀 때까지 나는 소리까지 확실히 구분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QCY H2로 넘어오면 다른 것보다 공간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크게 체감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소니가 3D로 듣는 것 같다면 QCY는 2D로 듣는 것 같은 이제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노래를 들었을 때는 뭐 얘는 역시 뭐 좋죠. 뭐 드럼 소리와 멜로디가 잘 들어오고 후렴 부분에 각종 악기랑 보컬이 풍부하게 치고 들어오는 곡인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 살려서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에 비해 QCY H2는 드럼의 킥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리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한 소리의 느낌이긴 한데 헤드셋의 파워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힘있는 저음을 내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굳이 따지자면 플랫에서 저음부가 살짝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억지 비교이고 이제 같은 가격대의 무선 이어폰 그것도 가성비로 유명한 QCY T1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QCY T1으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헤드폰의 밀착력이 좋아서 차음이 좀 잘 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T1과 H2로 비교했을 때 밀착력은 얘가 더 좋다 보니까 확실히 소리가 샌다라는 느낌이 덜했고 역시 T1답게 저음이 엄청나게 부스팅 되어서 강조된 듯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에 비해 H2는 T1에 비해 이제 소리가 조금 새는 듯하게 가벼운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밀착력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졌다랄까? 드라이버가 더 크기 때문에 힘 자체는 더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공간감은 어째 얘가 더 좁은 느낌이랄까요? 다음 노래를 들었을 때 H2에 비해 T1의 악기 소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저음부의 양이 많다 보니 확실히 좀 더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H2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노래 후반부에 곡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좀 고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저음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아쉽기는 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리에 대한 퀄리티만 놓고 보자면 사실 T1이 조금 더 저는 좋게 느껴졌다. 음질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한데 듣기 짜증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H2가 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유선 이어폰이나 무선 이어폰이나 만원대에도 형편없는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고 이러한 이제 QCY T1과 같은 가성비 제품과 비교해서는 좀 아쉬운 퀄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막히다. 저렴한데 좀 막 쓰는 용도로 한번 써볼까 하는 분들에게 좀 괜찮은 제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저음 부분이 많이 약하고 실제 헤드폰 자체의 출력도 많이 낮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QCY에서는 재밌는 버튼 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이쪽 보면 이제 동떨어진 하나의 버튼이 있잖아요. 요게 베이스 부스트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누르게 된다면 확실히 죽어있던 베이스가 많이 살아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른 것을 그대로 두면서 베이스만 살아나면 되는데 얘는 나머지를 그냥 깎아버려서 베이스를 강조한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거의 안 켤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저음이 빠방한 노래를 들을 때 한 번씩 이제 켜서 뭐 재미로 듣기에 뭐 괜찮은 소리랄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블루투스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용 앱도 쓸 수 있어요. 배터리 잔량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연결할 때 만약 한국어로 하게 된다면 이제 연결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어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EQ를 조절할 때 쓰는 것 외에는 뭐 크게 사용할 게 없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 가격에 이 정도에 EQ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부족했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EQ를 조절하고 나니까 막 쓰는 헤드폰으로는 오히려 조금은 더 이제 충분히 쓸만한 정도의 소리를 들려줬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이건 갤럭시도 그렇고 많은 무선 이어폰들의 최대 단점이 딜레이에 관한 부분이죠. 이것도 많은 제품들이 신제품으로 출시하면서 딜레이를 최대한 그 조금씩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유선 이어폰만큼의 딜레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무선 이어폰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리듬 게임은 진짜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딜레이가 느껴져 버리면 제대로 즐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무선 이어폰들은 이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게임 모드라는 것을 탑재하면서 딜레이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QCY H2도 전원 버튼을 3번 누르게 되면 게임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딜레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짧게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터리는 더 빨리 닳겠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리듬 게임 보정 기능으로 간단히 그냥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게임 모드를 켠 것과 끈 것, 그리고 다른 무선 이어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QCY H2에서 게임 모드를 켜게 된다면 딜레이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리듬 게임이나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 거는 그냥 무선 이어폰을 쓰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 다음은 마이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QCY H2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 여기 있는 구멍이 마이크로 추정돼요. 이어컵도 빠지긴 하네. 근데 안쪽에 마이크가 따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얘를 구입할 때 보니까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헤드폰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거예요. 16,000원에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통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한다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약자로 ANC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마이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소음을 줄여주는 ENC를 탑재한 녀석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서도 좀 재미있게, 지금 밖에 나가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서 인위적으로 뒤에서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은 지금 탔고요. 오, 진짜 지하철 탄 것 같아. 지금 출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이건 실제 환경과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 얘는 스피커로 내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잡소리가 있을 때의 환경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유명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죠. 소니 1000X 마크 4. 자, 헤드폰 썼고, 지금은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소니의 WH-1000X 마크 4로 녹음을 하면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환경이 엄청 조용한 환경에서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녹음 퀄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지하철이 출발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있고 이 상황에서의 주변 소리,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릴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지요. 다음은 QCY T1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최신의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마이크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다만 얘도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는 마이크 수음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하철 5호선이 현재 출발한 상황에서 QCY T1으로 수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까지 비교한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얘 마이크에 대한 성능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뭐 혹시 모르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QCY H2가 제일 안 좋을 수 있을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QCY H2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QCY H2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수음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출발했을 때 소음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ENC라는 기능이 작동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주변 소음을 삭제해 주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이제 적당한 정도의 소음을 삭제해 주는지, 이게 많이 궁금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녹음을 했고 한번 녹음한 거 들어보자. 지금은 QC와 H2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바로 얘 엄청 깔끔하게 들리는데? 얘도 지하철이 등장하면 어떨까? 과연 이 ENC라는 기능이 작동했을 때 뭔데? 얘는 주변에 소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 큰데요? 아니 엄청 큰 게 아니라 동일한데요? 조용할 때의 녹음 퀄리티랑 시끄러울 때의 녹음 퀄리티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간단히 봤을 때 녹음 퀄리티를 비교하자면 주변 환경에 대한 소음이 조용할 때는 소니의 마이크 퀄리티가 가장 좋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소니보다 QCY H2의 녹음 퀄리티가 더 좋은데요? 이 16,000원짜리 맞나? 결국 QCY H2를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종합해보자면 나머지는 사실 이제 연결성이 되게 좋기도 했어요. 얘는 블루투스 5.3이라는 비교적 최신의 버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제품으로 화장실 갈 때 착용하고 가면 문을 나서면 거의 연결이 끊기거든요. 하지만 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연결성 자체도 매우 좋은 것 같고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400mAh가 탑재되어서 스펙상 60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저는 16,000원 치고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심지어 무선에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 편집자,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도 이제 사실 그때는 음질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리만 들리면 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얘를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3.5파이 이어폰 잭 하나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얘가 16,000원이라는 말에 얘를 구입해야 되나? 이게 진짜 쓸만할까라고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감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얘를 구입한다면 좀 많이 실망을 할 것 같고 단순히 싼 맛에 사볼 만한 물건이랄까? 어느 하나가 막 특출나게 좋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가성비인 제품이랄까?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처음 QCY T1 나왔을 때 10,000원대라고 해갖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얘는 더 말이 안 되네요. 얘네 땅 파서 장사하나?